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 정도 되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41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 정도 되니까 지금 광대도 한 6mm 정도 넓은 거고 사각턱도 한 6mm 정도 넓은 거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5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두상도 한 5mm 정도 넓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한 5, 6mm 정도 다 넓은 약간 넓은 얼굴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2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지금 125, 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안면부나 뭐 하안면부 포함해서 한 1, 2mm 정도 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로 5, 6mm 넓고 상하로 1mm, 2mm 정도 기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넓은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5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 2mm 짧은 게 중안면이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건 하안면부를 측정하는 건데 요게 남자 평균이 70m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72mm 정도 측정이 되니까 하안면부에서 특히나 요 부분 상안면부랑 상악 부분이랑 하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하악 부분이 조금 긴 느낌이 조금은 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은 좌우로 많이 넓고 상하로는 조금 긴 그런 얼굴이고 특히나 중안면부는 조금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귓볼 기준으로 기밀값을 보는데 보통 남자 기준으로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한 3cm 정도 있어서 뭐 요거 정도 조금 잘라줄 게 있기는 하지만 꼭 요것만 보고 자르는 건 아니에요. 실제 모습에서 봤을 때 사각턱이 아주 도드라지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꺾이는 느낌이 조금은 싫다 그러면 여기 조금 자르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수술 자체가 환자분 얼굴에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율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통 이렇게 치라인이 나온 라인에서 윗입술이 먼저 닿아야 되는데 윗입술이 안 닿죠. 그 얘기는 이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상악이 뒤로 좀 꺼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외측 비율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금 있는 정도지 아주 튀어나온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자노래가 꺼져 있고 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역광대는 별로 없는 반면에 이쪽 뒤쪽에 뒷광대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죠. 뼈로 보면은 45도는 줄어들 거 요거 조금밖에 없어서 뭐 굳이 이걸 남자인데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광대 수술하는 목적이 눈 윗뼈와 이 눈 아랫뼈가 이렇게 만나는 라인에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45도는 거의 줄일 게 없고 역광대도 조금밖에 없고 주로는 이 뒷광대 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 하면 이 부분 줄이는 뒷광대 수술은 광대 축소술은 해볼 만하다. 반대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게 있는 게 보이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대는 조금 뭐 본인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45도에서 정면 쪽으로 살짝 틀어서 봤을 때 이 모습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 중안면부가 꺼진 부분이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이죠. 보통 중안면부가 꺼진 경우에는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볼록하고 여기 눈물 고랑이라고 해서 줄이 가고 앞광대 부분에 볼륨이 없고 팔자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환자분도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서 중안면부 쪽도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 얼굴에서 이 비대칭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한데 저희가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환자분의 치아 중심 라인, 코 밑에 바닥부터 해서요. 여기를 말하거든요. 코앞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코 있는 데서부터 턱까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치아 중심 라인도 틀어져 있고 코 바닥도 휘어져 있어서 코는 이렇게 휘어져 보일 수밖에 없고 입도 이렇게 휘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머리는 또 이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드는 그런 비대칭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보면 왼쪽에서 보면 사각턱이 오른쪽이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게 보이고 밑에 내려온 느낌은 큰 차이는 없지만 턱 자체가 오른쪽이 뒤로 가 있고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비대칭이 좀 더 잘 보이는데 얼굴 중심 라인,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데서 수평선을 그리면 턱관절 위치는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턱이 이쪽으로 삐뚤어진 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턱 라인 자체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턱이 삐뚤은 거, 이 축이 틀어진 게 가장 보기 싫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양악 수술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의 축이 삐뚤어진 경우라 턱을 이쪽으로 옮기는 양악 수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광대나 뭐 중안면부 수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상도 잘 보시면 광대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 두상 비대칭도 조금은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오른쪽은 두상이 요만큼 튀어나온 데 반해서 왼쪽은 조금 더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정면에서 볼 때 두상이 이쪽이 솟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 다시 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안면부 함몰 여부 조금은 꺼져 있는 편이고요. 개선을 하려면 뭐 눈밑 지방 펼치고 앞광대 팔자 쪽에 볼륨을 주는 수술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술이 뚱하고 팔자주름이 있고 얼굴이 비대칭인 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지 궁금하다. ASO, 교정, 귀족수술, 양악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양악 수술이 답이라고 보고요. 뭐 ASO나 교정이나 귀족수술로는 지금 이 비대칭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얼굴 가로가 넓은데 좁힐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하다 하셨는데 사각턱은 사실은 좌우로 넓고 밑으로는 길지 않아서 요거 정도 잘라주는 거는 폭을 줄이고 얼굴 좌우 폭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광대는 요 뒷광대 부분 이렇게 줄여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뭐 두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폭을 줄일 수 없을 때는 길이를 고민해보고 길이도 많이 줄이거나 늘릴 게 없다면 중안면부로 이제 시선을 옮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줄이고 상하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중안면부로 올리게 되면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안면부를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게 개선하고 싶고 광대 축소, 양악, 복순, 노블캣 수술을 통해서 오목한 얼굴을 개선하고 싶다 하셨는데 양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양악 수술 후에 그 다음에 중안면부 광대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입술 모양을 개선하려면 보형물이 아니라 양악을 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축이 삐뚤어진 거랑 약간 옹색한 인매들을 상악을 앞으로 조금 빼면서 교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턱 윤곽이 모호해서 둥글둥글한 인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개선하고 싶다 하셨는데 일단은 양악을 먼저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따라서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성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아예 없진 않은데 방향만 정하고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끝내고 중간 체크, 그 다음에 하나 끝내고 중간 체크를 꼭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수술 하나의 결과를 완전히 보기 전에 여러 수술이 짬뽕이 되면 이게 잘못됐는지 저게 잘못됐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둠으로써 환자분이 불필요한 수술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를 먼저 해놓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을 또 세우시고 예전에 세웠던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의사도 환자도 다 갖고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단계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